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은 정신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신체 건강을 생각했어요. 이젠 거기에 더해서 정신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예민하고 예리해서 특별히 정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신 관리를 잘하면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살 문제입니다. 정신이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격입니다. 지금은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할 것인가?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생각 관리, 우리가 관리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어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러면은 수명기간이 반도 안 돼요. 1년이면 6개월도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 지구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끝도 없이 관리합니다. 밀물, 썰물, 낮과 밤, 자전, 공전, 이게 관리예요. 관리를 위해서, 자연 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구 자연은 끝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관리의 손길이 필요해요.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본능에 더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좋게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관리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을 행하되 거기에 자기 의지를 더해서 조심하고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몸 관리, 마음 관리. 몸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몸이 금방 망가져요.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은 이 우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지구도 신경을 써줍니다. 그렇죠? 지구, 자연, 만물을 잘 보십시오. 이 지구, 자연, 만물은 모든 생명체, 생명을 존재시킵니다. 살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 지구는 다 살게 해줘요. 개성대로, 특성대로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로 죽는 경우가 있죠. 사람도 똑같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는 죽어요. 왜 죽습니까?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도태되고 존재를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이 자연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관려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관려줍니다. 낮과 밤, 자전과 공전,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구름이 끼고 때를 따라 태양이 뜨고, 이와 같이 이 자연 만물은 모든 인생들을 저마다 각 위치에서 살게끔 도와줍니다. 빛을 비춰주고 적당히,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고, 인생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제각기 모든 존재의 개성대로 살 수 있도록 끝도 없이 도와주는데, 문제는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흐름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연의 순리를 쫓아서 그때마다 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지금은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영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각종 자기 개성의 취향의 운동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컸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요가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모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살맛을 잃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렇죠? 그러한 마음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 왜 이렇습니까? 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극단적인 그런 절망 속에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겠습니다.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육은 지구와 딱 붙어 살아야 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딱 쫓아가야 돼요. 자연은 우리를 끝도 없이 살려줍니다. 내가 그때마다 행할 바를 행하게 되면 자연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연은 이끌어줘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죽이지 않고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못 견디고 스스로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굴복하고 끝나버려요. 미래가 없으니까. 육체의 나이는 아직 어린데 육신의 미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찍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돈이 미래를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돈에 의해서 희망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미래는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상의 민족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왜 정신적으로 이와 같이 추락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왜 이와 같이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장단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나라에서 그 장점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잘 보십시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이 나라를 잘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낙후가 돼 있어요. 한국과 비교도 안 되게.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인상이 좋아요. 웃는 낯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돈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교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롭겠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민족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미래가 있어요. 나름대로 영원한 미래, 어떤 신의 존재에 자기를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절대신.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그와 같이 자기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집들, 그 모든 먹는 음식들, 의상, 모든 면이 엄청나요. 대단해요. 그런데 왜 인상이 다 죽었습니까? 왜 마음들이 저와 같이 싸늘합니까? 왜 정신세계가 그와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종교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돈 버는 것은 잘 아는데 돈을 벌고 돈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하는데 정작 그 종교성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라는 것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실상을 보니까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분명히 한국보다 뒤처진 게 확실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나라가 앞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바라보면 일단 표정이 좋아요.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없어요. 늘 나름대로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들도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 표정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밝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우울해요. 늘 쫓기는 그런 표정이고 불안에 떠는 표정이고 뭔가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뭔가가 모르게 한국 사람들 왜 얼굴 표정이 그러한가? 그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요 특별히 정신이 굉장히 예리해요. 눈치도 빠르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정신적인 생각이 깊어요. 반대로 이 나라는 생각이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을 잘하고 이 예리한 정신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민한 정신, 예리한 정신, 날카로운 정신.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시기 질투도 많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고 헐뜯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인간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유별나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해서 누구는 말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비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끝도 없이 비교하면서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높은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한 단계를 낮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서면 지구와 나, 그렇죠? 그리고 저 머리와 태양 1대1,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 그 힘을 못 받아요.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1차 몸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죠? 몸을 이렇게 세우자. 그러면 지구와 내가 두 다리를 딛고 설지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러면은 소위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소위 부귀영, 어떤 차별적, 신분적 차별,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의 개성적인 세계입니다. 지구, 그 큰 지구에 그 사람도, 나도, 너도 나도 모두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섰다. 맞죠? 그리고 저 하늘의 태양을 잘 보십시오.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죠? 태양 아래에 나, 그러면 지구와 나, 태양과 나 1대1, 이러면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쓰러져요. 몸이 쓰러집니다. 그렇죠? 일단 몸을 일으켜 세워라. 맞죠? 몸을 일으켜 세워라.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우면 전부 다 지구와 나, 그렇죠?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모두 각자, 저마다 각자 지구와 나 1대1, 그렇죠? 맞죠? 자,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높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요? 지구와 같은 뭐예요? 지식, 태양과 같은 뭐죠? 지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식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위에 마음의 두 다리를 세우고 지혜 위에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의 머리를 가져야 돼요. 이게 좀 설명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워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라. 마음의 실상을 알아라. 마음의 근본을 알아라. 한국인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그와 같이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스스로 그걸 끊어버려요. 그렇죠? 한국 사회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정치인들, 어떤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학자의 진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연을 다시 봐야 돼요. 자연, 우리의 육신은 자연 속에서 났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을 잘 봐야 돼요. 자연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지구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생각은 진리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누가 됐든지 어느 누가 됐든지 아무리 돈이 많든지 세상에 어떤 명예가 출중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식과 지혜, 이름하여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면 누가 됐든지 결국은 마음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허탄하고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허물어진다, 허탈하다, 허망하다, 허전하다, 결국이 되게 돼 있어요. 천하의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인생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면 그래요. 지구, 태양 여기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연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육이 결국 무너지듯이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우리의 영혼, 이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허망, 허탈, 허전, 허무, 그 속에서 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현대인들은 모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숨막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혼이 어린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결국은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쏟아내는 말들, 정치권에서 경제, 각종 교육, 세계 모든 한국 사회에서 쏟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말들, 무수히 쏟아내는 그 말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심령, 마음들, 누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이를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 결국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인간은 두 다리로는 땅을 딛고 머리는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두 다리로는 자기가 스스로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머리는 저 하늘과 가까이, 태양과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게 해법이다. 알겠어요? 마음도 그러야 됩니다. 마음도 그러야 된다. 꼭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